가난한 가족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오늘의 식사를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집 뒷마당에서 큰 금 광산을 우연히 파괴됩니다. 이 금의 양이라면 가족은 몇 세대에 걸쳐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 기쁨 이후에는 큰 불안이 나타납니다. 주변에 굶주린 눈빛 사람들로부터 이 금을 어떻게 지킬지 그 문제입니다. 이웃 사람들도 분명히 당신이 금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친척 형제 자매들도 찾아와 돈을 구걸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 도둑놈들이 한가로이 들어와 금을 훔친다는 문제는 빠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20세기 초반 사우디아라비아의 과제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비축을 소유하며 이는 그들에게 상당한 부를 가져다주는 검은 금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거대한 재산 덩어리를 굳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조차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태어나자마자 이미 금광이 있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행복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거의 동등한 석유 비축을 가진 국가들이 몇몇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를 살펴보세요. 이들 나라들은 수십 년 동안 석유로 인한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피폐화되었습니다. 이 주요 원인은 석유 때문입니다. 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비축을 보유한 나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성과는 정말로 감탄할 만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 이야기는 1930년대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교의 최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여전히 가난하고 발전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강대한 오토만 제국에 의해 지배되어 수세기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오토만 제국이 심각한 쇠퇴에 직면하면서 아랍인들의 독립 열망이 강해졌습니다. 이때 왕실의 압두 아즈 왕자는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조국으로 돌아와 왕위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양의 강력한 지원과 대규모 부족을 통합한 노력으로 1932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성립되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름은 완가의 성씨인 사우드 가문이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는 영국, 미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에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발전하기 위해서는 큰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압두 아즈 왕이 조국을 바라보았을 때 끝없이 펼쳐진 사막만이 보였다고 합니다. 미래의 강대국 부상을 암시할 어떤 희망의 빛도 없었다. 그러나 설립된 지 겨우 5년 후에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하나의 석유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 그들은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지대의 잠재력을 예측했다.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만나 석유 탐사를 제안했다. 이 지역의 기후 조건과 지질 조건이 미국인들은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 내 서부 해안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19세기 말에 많은 석유 광맥이 발견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큰 도박이기도 했다. 석유 탐사는 매우 많은 비용이 들며 높은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석유가 없거나 기대한 만큼 많지 않다면 그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운명은 다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를 불러냈다. 1938년 3월 사막지대에서 큰 규모의 석유 광맥이 발견되었다. 이 광맥의 장점은 지표면에서 그리 깊지 않게 위치해 있다는 것이었다. 땅 위에 위치하므로 채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짧은 시간 내에 이 나라의 석유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키고 몇십 년 동안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1938년에는 50만 톤, 1950년에는 2590만 톤, 그리고 2022년에는 6억 톤 이상까지 증가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선 석유가 국가에 돈을 가져다주는 자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석유 생산량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초대 국왕 이후 그들은 꽤 폐쇄적인 정책을 채택하였지만 후속 세대는 적극적으로 국제 정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은 유엔 설립자 중 한 명이며 수십 년 동안 아랍국가연합을 선도해왔습니다.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항상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제외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국제 무대에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과 같은 강대국조차 그들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이 주요 원인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석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비축을 보유하며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전 세계의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움직임은 석유 시장과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광산을 소유한 국가들을 포함하여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의 창립회원 중 하나입니다. 주요 목적은 오펙 내에서 특정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유 가격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항상 최고의 지도적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생산량 축소 또는 증가와 관련된 결정은 세계 석유 가격에 큰 변동을 가져오며 생산량 증가로 인해 원유 공급이 과잉이 되어 급격한 가격 하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에 이로울 것입니다. 그들은 저렴한 연료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러시아, 오펙 국가 등 주요 석유 수출국들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면 예산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몇 유정은 수익을 내지 못하여 생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한되면 석유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자금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석유 수출국에 유입되지만 이는 원료 비용 상승으로 생산 산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많은 기업이 석유의 강력한 영향으로 인해 파산하게 되며 따라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제하고자 합니다. 최초의 제국 중 하나로 이 땅을 손에 넣으려던 것은 누구보다도 미국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옛 제국을 능가하여 세계 최강의 슈퍼파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중동의 석유를 극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한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이며 국제관계는 늘 얽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국의 주변 적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많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적은 이란입니다. 이슬람교를 따르는 나라들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종파에 따른 것입니다. 몇 세기 전 종교적인 논쟁이 일어나 혈전을 일으키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관여하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작지만 매우 영리한 적인 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며 이스라엘은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며 강력한 무기와 상시 존재하는 적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손을 잡아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말고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협력의 결과로 무서운 권력인 페트로달러가 탄생했습니다. 페트로는 여기서 석유를 의미하며 아랍 세계의 부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달러는 물론 미국의 화폐를 가리킵니다. 이 두 용어의 결합으로 인해 전 세계의 석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랍 세계의 지도자들은 석유 생산량을 감소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석유 가격이 급등하게 되어 세계 경제와 미국과 같은 주요 석유 수입국은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원유 가격은 100달러대에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미국의 셰일 오일 개발이 자극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채굴 방식과는 다른 비용이 높은 비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셰일 오일의 등장으로 아랍 세계의 전통적인 석유와 오펙에 대한 경쟁의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러시아와 손을 잡아 석유 수출 대국인 러시아와 협력하여 생산량을 늘려 석유 가격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원유 가격이 바닥에 접근하면 셰일 오일 채굴도 많은 곳에서 적자를 기록하며 미국 내 많은 광산이 폐쇄되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오펙과 러시아도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미국이라는 경쟁 상대는 세계의 에너지 경쟁에서 일단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는 강력하게 깨어나는 거대한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중국이며 이 나라는 미국의 세계적인 지배권을 빼앗을 야망을 품고 있으며 물론 중동의 유정을 놓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소비하는 나라이며 그것을 이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출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두 나라 간의 경제적 무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여러 번 손을 잡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아온 시기도 있었지만 때로는 서로 간의 양방향 관계도 존재했습니다.
러시아의 프라키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손과 친구로 친한 사이입니다. 두 나라 모두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협력을 목격할 때 공동의 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동 국가를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관계를 다시 활성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꽤 실망스러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전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석유와 달러의 결속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영구적인 친구나 적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국가 이익이며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거나 적대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잘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우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대국은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요.